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간단히 다시 드리면 우리가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간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공간 시간은 뭐냐면요. 얘기했듯이 이 공간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기 부피가 있다. 이게 이제 반응기 부피다. 리액터라고 하면은 이거를 볼유메틱 플로우, 볼륨 플로우로 나눴을 때 이게 공간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반응기 내에 도입된 유량이 얼마나 체류하는지를 의미하는 게 이 공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매스 밸런스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저번에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거랑 별개로 우리가 이렇게 y축을 마이너스 rn분의 1로 놓고 x축을 농도라고 놓으면은 요거로 그려진 그래프가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상에서 PFR이 나을지 CSTR이 나을지 어떤 반응기에 반응기 부피가 더 적은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언급된 세 가지 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하냐? 자, 요렇게 정의된 식 있죠. 요거. 나중 농도는 초기 농도 곱하기 1 마이너스 전환율이다 라고 식 표현된 요 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펠링으로 이렇게 씁니다. 담킬러 넘버. 그리고 이거는 DA라고 써요. 담킬러 넘버.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 단필러 넘버는 반응 속도 상수 k하고 곱하기 공간 시간 스페이스 타임 타우로 정의가 된다. 이거는 반응 속도 상수고요. 이거는 공간 시간이에요. 자, 공간 시간은 우리가 반응공학에서 반응기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고 반응 속도 상수는 반응의 종류를 또 반응 그 자체를 좀 정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둘 다 되게 중요한 식이죠. 반응공학적인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담킬러 넘버가 주로 어디서 사용이 되냐? 담킬러 넘버는 반응과 반응을 비교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의 담킬러 넘버가 얼마냐를 가지고 이제 그 반응이 유사한 반응이다. 대체될 수 있는 반응이다. 뭐 이런 거 여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담킬러 넘버는 의미 자체는 이래요. 반응 속도, 리액션 레이트분의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컨벡션 또는 디퓨전, 컨벡션 또는 디퓨전.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반응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응 그 자체도 있지만 반응 물질들이 촉매나 또는 반응 물질이 접촉하는 데 필요한 시간. 말하자면 이동 시간이 필요해요. 이동 시간.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반응 그 자체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야만 우리가 어떤 반응 공학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총량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동 시간은 뭐에 의해 좌우가 되냐면 대류나 또는 확산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류가 잘 일어나는 환경 또는 확산이 잘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이동 시간이 짧겠죠. 자, 그 다음 반응 시간은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되냐?
반응 코에피션트, 반응 속도 상수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 시간과 이동 시간을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만약에 이 값이 서로 비슷한 반응 환경이다 라고 하면은 그 두 가지 반응 공정은 서로 비슷한 반응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달 영상에서 너셀 넘버랑 뭐 슈미트 넘버나 뭐 이런 각종 넘버들을 배웠습니다. 레이놀즈 넘버나 그런 넘버들을 보통 무차원수라고 얘기를 해서 왜 배웠었냐면 우리가 유체 역학적으로 비슷한 유체다. 비슷한 유체의 조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B를 서로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레이놀즈 넘버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그 B를 따지는 것처럼 그런 물리적인 상태를 비교를 했을 때 서로 비슷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 공정은 서로 비슷한 공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담킬러 넘버는요. 반응 속도랑 물질의 이동하는 데 필요한 속도를 B를 계산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하다, 이 B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단킬러 넘버가 같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반응 공학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는 요 정의 자체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요거를 또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담킬러 넘버가 뭔지 그리고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랑 연관해서 표면 반응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표면 반응. 반응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면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반응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 좌우되는 그런 종류의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얼레이 리디얼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얼레이 리디얼 메커니즘. 자, 얼레이 리디얼 메커니즘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이게 반응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A 플러스 B가 AB라고 하는 중간 생성물을 만들고요. 이게 C라고 하는 최종 생성물을 만듭니다. 자, 이런 반응인데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냐? 최종적인 C는 KCAB라는 식으로 반응 속도식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최초 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식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최초 반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은 KACB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세타가 뭐냐? 세타는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해요. empty surface예요. empty surface. empty spot. 그러니까 전체 반응의 표면 중에서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이 empty surface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 자, empty surface는 이런 식으로 일단 반응 속도식을 써서 계산을 해요. 보통 반응의 중간 생성물은 농도가 항상 0이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AB의 농도의 변화는 0이다. 그리고 이 값은 뭐에 비례해요? AB를 만드는 거는 A와 B의 반응에 의해서 AB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K 프라임 CA CB 곱하기 세타. 요건 AB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거고요. AB를 줄이는 데 일조를 하는 건 뭐예요? 줄이는 데 일조를 하는 거는 이거죠. K-1승 세타의 CAB 마이너스 KCAB. 자,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식이 되냐? 세타에 관한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타는 식이 이렇게 돼요. K 프라임, K 프라임,
CB 분의 K-1승 플러스 K 플러스 K 프라임 CB. 자, 이런 식으로 세타 값을 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통상 이렇게 empty spot이 정의가 되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표면 반응이에요. 표면 반응. 자, 표면 반응은 촉매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반응을 포함을 합니다. 촉매 반응. 대부분의 촉매에서 표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그 표면을 넓혀주기 위해 촉매를 얇게 갈아가지고 쓰죠. 근데 네. 이런 식의 촉매 같이 어떤 표면 반응이 있는 경우는 통상 메커니즘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이렇게 주어지면서 동시에 표면에 그 비어있는 비율 같은 거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객관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다음 중 empty spot의 올바른 정의는 empty spot을 수식으로 잘 표현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식을 쓴 거를 골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외울 필요가 없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중간 생성물의 농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 말이 없어도 항상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느냐? 중간 생성물의 농도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도 중간 생성물의 농도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중간 생성물의 농도 변화가 0이다. 이렇게 해놓고 농도 변화가 0이니까 이걸 만드는 이게 중간 생성물이 반응하는 쪽의 반응 속도들이 다 합쳐졌을 때 그 결과가 빵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간 생성물의 그 농도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empty spot의 식을 반응 속도 상수랑 그 농도에 의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통 촉매 표면 반응을 우리가 얼레이 리디얼 메커니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랭미르, 힐쉘, 우드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S라고 하는 표면이 있어요. 표면에 A라고 하는 것이 반응을 해서 AS를 만들고요. B라고 하는 게 표면에 반응을 해서 마찬가지로 BS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서로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서 P라고 하는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반응의 반응 속도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자, P라고 하는 놈을 반응 속도식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써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죠. P는 자, 반응 속도 P는 K 곱하기 C, AS, C, BS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식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식 정리를 하면은 K 곱하기 C, S 제곱에 세타 A 곱하기 세타 B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타 A, 세타 B는 뭐냐? 세타 A는요, A 스팟이에요. A 스팟. A 스팟이 뭐냐? S 중 A가 결합되어 있는 것. A가 결합된 위치를 A 스팟이라고 하고, 그 다음, 얘는 B 스팟이라고 해요.
S 표면에서 B가 결합되어 있는 스팟을 B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수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 랭미르 힌쉘 우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흡착이라고 하면 통상 랭미어 이퀘이션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건 거기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랭미어 이퀘이션. 랭미어 이퀘이션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랭미르 힌쉘 우드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흡착 반응, 표면 반응에서 유명한 반응 중에 하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표면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랭미르 이케이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표면 반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자, 이거는 그냥 랭미르예요. 랭미르. 표면 반응. 그냥 표면 반응은 통상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반응물이 표면에 흡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가 됐다가 최종 반응물 P, 결과물 P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반응 속도 상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역시 반응 속도 P, RP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2CAS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식은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냐? K2 Q2 더하기 세타 CS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타는 뭐냐? 세타는 이거랑 마찬가지 A 스팟, B 스팟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네. 세타는 여기서 CAS분의 CS다. 말하자면 S 중에서 A가 결합되어 있는 스팟이에요. A가 결합. 자, 그래서 일반적인 랭미어식은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이제 랭미어 힌쉘 우드는 이거를 한 단계 좀, 좀 복합적으로 하나 더 붙인 거죠. 둘 다 어쨌거나 표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통상적인 표면 반응의 수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수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어떻게 유도하냐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중간 생성물의 농도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로부터 유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간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다는 걸로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이 식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이거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랭미어 표면 반응, 일반 표면 반응의 수식을 간단히 쓰면 자, 보세요. 수식을 간단히 쓰면은 이게 중간 생성물이 0이어야 되고 그때 이렇게 되고 자, 수식이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중간 생성물의 농도를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위식에서요. 이 식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식은 정리를 하면은 세타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세타는 K1CA분의 C1 K1CA 플러스 K1 마이너스 1 플러스 K2 자, 이런 식으로 세타에 관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 이런 반응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세타에 관한 식으로 알맞은 거를 고르라고 시켜요. 그러면은 세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를 찾아서 우리가 객관식으로 고를 수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고르냐? 여기에서 이 중간 물질의 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중간 생성물의 농도는 일정하다. 중간 생성물 농도는 일정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식에서 세타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세타가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푸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주어진 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도 만들 수 있죠. 세타를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CS분의 CAS다. 그러니까 세타 CS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농도 AS를 의미하는 거죠. 농도 AS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건 여기에서의 역반응과 여기에서의 정반응 두 가지 반응이죠. 그래서 요거는 농도 CAS를 의미하는 거고 요것도 농도 CAS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CAS에서 이쪽 반응은 둘 다 AS라고 하는 중간 생성물의 농도를 낮추는 반응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정반응이에요. 이쪽 반응이에요. 그래서 AS라는 물의 농도를 높이는 방향의 반응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